세상의 모든 교차점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가 내리던 어느 5월의 오후, 한 케이크가 세 세대의 운명을 연결했죠. 이야기는 작은 동네 마트의 형광등 불빛 아래서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시만 시간 내셔서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박수미는 손녀 지은의 작은 손을 꼭 잡고 마트의 통로를 걸었습니다. 오늘은 남편 김진호의 75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넉넉지 않은 살림이지만 수미는 휠체어에 의지하게 된 남편을 위해 작은 파티를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지은이도 할아버지 생일이라는 사실에 아침부터 들떠 있었지요. 할머니, 저기 과자 좀 봐요. 무지개색이에요. 지은이가 화려한 과자 진열대를 가리키며 종종거리자 수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할아버지를 위한 날이란다. 할아버지가 드실 수 있는 것들을 사야지. 수민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주름진 손이 지갑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에서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지은은 잠시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밝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7살이지만 지은은 할머니의 고민을 어렴풋이 이해했습니다. 마트 안은 형형색색의 상품들로 가득했고 쇼핑객들의 웅성거림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수민과 지은은 천천히 필요한 물건들을 카트에 담았어요. 쌀, 김치, 두부, 그리고 진호가 좋아하는 도토리묵까지 작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생일상을 그려보며 수민은 조심스럽게 계산을 했죠. 할아버지 생일 선물은 뭘로 할까? 수민이 손녀에게 물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생각하다 밝게 웃었습니다. 케이크요. 할아버지는 초콜릿 케이크 좋아하시잖아요. 수민도 그 생각에 미소 지었습니다. 남편 진호는 달콤한 초콜릿 케이크를 특히 좋아했죠. 병원 생활을 시작하면서 단 것을 자제해야 했지만 생일만큼은 예외를 두기로 했던 겁니다. 지은이와 함께 베이커리 코너로 향하는 수민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베이커리 코너에 도착한 두 사람의 눈앞에 작은 초콜릿 케이크가 놓여 있었어요. 케이크 위에는 반짝이는 초콜릿 장식이 아름답게 놓여 있었죠. 가격표를 본 수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예상보다 비쌌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반짝이는 눈을 보며 수민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그런데 지은이가 케이크를 가리키려는 순간 한 남성이 먼저 다가와 그 케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지은의 눈빛이 실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지막 남은 케이크였던 거죠. 수미는 손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다른 것을 찾아보자고 말하려는 찰나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남성, 서민우는 35살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출판사에서 어린이 책 편집자로 일하며 조용한 일상을 보내던 사람이었죠. 민우는 무심코 케이크를 집었다가 문득 옆에서 들려오는 작은 한숨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지은의 실망한 눈빛과 마주쳤어요. 민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늘은 혼자 사는 집에서 조촐한 저녁을 즐기려던 참이었죠. 하지만 지은의 눈빛은 민우에게 오래된 기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신도 어렸을 적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 기억은 희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혹시 이 케이크 필요하세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미는 약간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다른 것도 볼 거예요. 하지만 민우는 케이크를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린이가 더 필요한 것 같네요. 저는 다른 것을 골라볼게요. 지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케이크를 향해 뻗던 작은 손가락이 기쁨으로 떨렸죠. 수미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이 남편 생일이라. 민우는 따뜻한 미소로 답하고 다른 쪽 진열대로 향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작은 따뜻함이 피어올랐어요. 누군가에게 작은 양보를 한 것뿐인데 왠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어쩌면 이런 작은 순간들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거겠죠. 수민과 지은은
케이크를 카트에 조심스럽게 담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줄을 서며 수미는 지갑을 열어 남은 돈을 세어보았죠. 그리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예상보다 총액이 더 컸어요. 쌀과 반찬거리 그리고 케이크까지 하면 가진 돈보다 5천 원 정도 부족했습니다. 지은아, 수미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미안하구나. 오늘은 케이크를 사기 어렵겠다. 지은은 잠시 케이크를 바라보다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할머니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읽을 줄 알았죠. 지난번에도 다음에 먹자고 했는데 라고 지은은 중얼거렸지만 괜찮아요, 할머니. 다음에 먹을게요. 라고 이내 밝게 대답했습니다. 수미는 케이크를 뺀 나머지 물건들을 계산했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계산을 마친 두 사람은 조용히 마트를 나섰습니다. 지은은 용감하게 미소 지었지만 작은 눈가에 맺힌 실망감은 감출 수 없었죠.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민우는 순간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25해 전 어머니와 함께 빵집에 갔던 날이었죠. 가난했던 그 시절 먹고 싶은 빵이 있었지만 어머니는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한 남성이 어린 민우에게 빵을 사주었던 기억이 흐릿하게 떠올랐어요. 민우는 결심했습니다. 케이크를 계산한 뒤 마트 밖으로 나가 수민과 지은을 찾았어요.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한 회색빛 오후 두 사람은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케이크 상자를 조심스레 들고 그들을 뒤따랐습니다. 실례합니다. 민우가 다가가 말했습니다. 혹시 이 케이크 받아주시겠어요? 수민과 지은이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수민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번졌습니다. 이런 공짜로는 받을 수 없어요. 민우는 웃으며 지은에게 케이크를 건넸습니다. 맛있게 먹으렴. 나도 내 나이 때 비슷한 일이 있었어. 지은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케이크 상자를 받았습니다. 작은 얼굴에 기쁨이 가득 찼죠. 수미는 난처한 표정으로 지갑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받기 너무 민망합니다. 저희가 가진 돈이라도.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엄마와 빵집에 갔었어요. 먹고 싶은 빵이 있었지만 엄마는 돈이 부족했죠. 그때 어떤 아저씨가 저에게 빵을 사주셨어요. 이슬비가 조금씩 굵어졌습니다. 수미는 지은을 감싸 안으며 우산을 꺼냈어요. 민우도 작은 접이식 우산을 펼쳤습니다. 세 사람은 버스 정류장 쉼터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약속을 받았어요. 민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기억을 되살리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언젠가 너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때 오늘을 기억하고 한 번은 베풀라고요. 비 내리는 오후의 정류장, 30년 세월을 뛰어넘은 약속을 전하는 민우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울렸습니다. 지은은 케이크 상자를 품에 안고 민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수민의 눈에는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제가 어른이 되었고 오늘 마트에서 아이와 케이크를 보니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는 것뿐이니 사양 말고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수민은 깊은 감동을 느꼈지만 아직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나중에 돈이 생기면 갚고 싶은데 전화번호라도 알려주시겠어요? 민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작은 종이를 꺼내 무언가를 적었어요. 그런데 그의 시선이 지은에게 향했습니다. 지은은 케이크 상자를 소중히 안고 있었죠. 민우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몸을 낮췄습니다. 너도 언젠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겠니? 민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지은은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동작에 민우의 미소가 깊어졌어요. 어쩌면 이것이 그날 그 남성이 자신에게 바랐던 것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름이라도 가르쳐주게 수민이 다시 물었습니다. 민우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저 우연히 끼어든 사람이에요.
그는 종이를 지은에게 건네고 이슬비 속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수민과 지은은 그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어요. 낯선 이의 친절에 마음이 따뜻해졌죠. 지은은 무언가 결심한 듯 케이크를 더욱 단단히 품고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스가 도착했고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회색빛 도시 풍경이 흘러갔어요. 수미는 문득 지은이 받은 종이가 궁금해졌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니? 수민이 물었습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쳤습니다. 사소한 도움의 손길이 끝없는 반향을 일으킨다. 지은이 또박또박 읽었어요. 어려운 단어였지만 지은은 최선을 다해 읽었죠. 수미는 그 문장을 듣고 왠지 모를 감동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된 지혜를 담은 문장 같았어요. 시인의 말처럼 혹은 성인의 가르침처럼 들렸죠. 지은은 종이를 소중히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버스는 천천히 그들의 동네로 향했습니다. 창가를 타고 흐르는 빗방울처럼 수민의 마음에도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낯선 이의 친절, 오래된 약속의 이행, 그리고 작은 종이에 담긴 메시지가 오늘의 경험을 특별하게 만들었죠. 비가 그치고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치기 시작했을 때 버스는 그들의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케이크를 품에 안은 지은이가 먼저 내렸고 수민이 그 뒤를 따랐어요. 집까지는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걸으며 오늘 있었던 특별한 만남을 곱씹었죠. 집에 도착한 지은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생일 축하해요. 케이크 가져왔어요. 김진호는 거실의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75세의 나이가 무색하지 않게 깊은 주름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지은을 보자 진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우리 지은이가 왔구나. 비는 맞지 않았니? 진호가 손녀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지은은 케이크 상자를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진호는 손녀를 품에 안았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초코 케이크 사왔어요. 지은이는 얼른 먹고 싶은 생각에 들떠 있었어요. 어이구, 우리 지은이 케이크가 먹고 싶은 거구나. 진호는 손녀의 볼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수민도 물건들을 내려놓고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케이크, 돈 좀 썼겠어? 진호는 뜻밖의 지출에 걱정부터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있었어요. 수민이 말을 꺼냈습니다. 진호는 궁금한 듯 눈썹을 들어 올렸습니다. 무슨 일인데? 수민은 오늘 마트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케이크를 사려다 돈이 부족했던 일, 그리고 낯선 남성이 케이크를 사준 일까지. 진호는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아주 착한 젊은이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드문 일이죠. 진호가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그분이 이 쪽지를 줬어요. 진호는 천천히 종이를 펼쳤습니다. 사소한 도움의 손길이 끝없는 반향을 일으킨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진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놀라움, 감동, 그리고 어떤 깨달음이 한꺼번에 밀려온 듯 했어요. 할아버지? 지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변화를 느꼈던 거죠. 진호는 천천히 창밖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추는 오후의 풍경이 보였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40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진호는 중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퇴근길이었어요. 작은 빵집 앞을 지나가던 중 빵을 사달라고 졸라대는 어린 소년과 난처한 표정의 젊은 어머니를 보게 되었죠. 지갑을 열어보는 어머니의 표정에서 진호는 상황을 눈치챘습니다. 진호는 망설임 없이 빵집에 들어가 소년이 원하던 빵을 샀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 당황한 어머니와 기뻐하는 소년에게 건넸어요.
어머니는 감사함과 미안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돈을 갚을 방법을 물었습니다. 진호는 미소를 지으며 소년에게 말합니다. 언젠가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도와줄 수 있겠니?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호는 종이를 꺼내 글을 적었죠. 사소한 도움의 손길이 끝없는 반향을 일으킨다. 그것이 당신에게 돌아갑니다. 진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오래전에 적었던 바로 그 문장이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그 문장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죠. 그 작은 소녀는 자라서 오늘의 민우가 되었고 자신도 모른 채 그가 도왔던 바로 그 노인의 생일 케이크를 사준 것입니다. 진호 씨? 수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심상치 않아 보였기 때문이죠. 진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잔잔한 미소가 번졌어요. 내가 줬던 말이 돌아왔네. 무슨 말이에요? 수민이 물었습니다. 진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40년 전 내가 한 어린 소년에게 빵을 사주었어. 소년의 어머니가 연락처를 물었을 때 나는 이 말을 적어주었지. 사소한 도움의 손길이 끝없는 반향을 일으킨다. 그것이 당신에게 돌아갑니다. 수민과 지은은 놀란 눈으로 진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진호는 쪽지를 다시 보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소년이 바로 오늘 우리 지은이에게 케이크를 사준 그 젊은이인 것 같아. 세월이 흘러 그 작은 친절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지은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할아버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느꼈어요. 할아버지, 그럼 그 아저씨는 할아버지가 도와준 사람이었어요? 진호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구나. 내가 적었던 말이 그대로 돌아왔으니까. 방 안에는 특별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따뜻하게 비추었고 케이크 상자 위로 빛의 무늬가 드리워졌습니다. 수미는 케이크 상자를 열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초콜릿 케이크 위에는 작은 초가 꽂혀 있었고 반짝이는 초콜릿 장식이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지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수민도 따라 불렀고 진호는 깊은 감동에 젖어 그들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진호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촛불을 불었겠죠. 내 소원은 이미 이루어졌단다. 진호가 말했습니다. 40년 전 심었던 작은 친절의 씨앗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난 것을 보았으니까. 케이크를 나누어 먹으며 세 사람은 따뜻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은은 오늘 있었던 일을 생생하게 다시 이야기했고 진호는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수미는 그동안 몰랐던 남편의 일화에 새삼 감동했습니다. 그때는 교사 월급도 넉넉지 않았는데 굳이 모르는 아이에게 빵을. 수민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는 특별한 생각 없이 한 행동이었어. 단지 어린아이의 실망한 눈빛이 내 마음을 움직였을 뿐이지. 그게 40년 후 이렇게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지. 지은은 케이크를 맛있게 먹으며 질문했습니다. 할아버지, 사소한 도움의 손길이 끝없는 반향을 일으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진호는 손녀를 무릎 위에 앉히며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작은 친절이 마치 호수에 던진 조약돌처럼 계속해서 퍼져나간다는 뜻이란다. 내가 누군가에게 베푼 친절이 그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베푸는 친절로 이어지고 그렇게 끝없이 이어지는 거지. 지은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도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어야겠네요. 그래, 그게 바로 중요한 거란다. 진호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친절을 다시 세상에 돌려주는 것. 수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추는 오후였어요. 어디선가 무지개가 떠오르고 있었죠. 그 젊은이를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네요.
진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익명으로 남는 것이 더 의미 있을지도 모르지. 우연히 끼어든 사람이라고 했다면서? 세 사람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어요.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케이크 위에 반짝였고 그들의 얼굴에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지은은 문득 종이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저도 이런 말을 적어두고 싶어요. 제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같이 줄래요. 진호는 감동한 눈빛으로 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씨앗이 이미 싹을 틔우고 있는 것 같았죠.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수미는 식탁에서 일어나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 생일상을 차릴 시간이네요. 지은아, 할머니 좀 도와줄래? 지은은 신나게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진호는 그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렸어요. 단순한 우연이 아닌 깊은 인연으로 이어진 오늘의 사건에 감사했죠. 창밖으로는 완전한 무지개가 떠올랐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일이야. 진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도왔던 그 아이가 오늘 우리 지은이에게 같은 방식으로 도움을 준 거니까 마치 시간을 초월한 약속이 지켜진 것 같았습니다. 진호는 자신이 심은 작은 친절의 씨앗이 40년의 시간을 거쳐 이렇게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 것을 생각하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인생의 순환,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신비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지은은 식탁을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도 언젠가 그 아저씨처럼 또 할아버지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란 생각에 가슴이 설렜어요. 그것은 마치 중요한 비밀을 전해받은 것처럼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생일 저녁 식사를 마친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진호의 휠체어가 창가에 자리했고 수민과 지은은 그 옆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과 하늘의 별빛이 어우러져 반짝였습니다. 할아버지, 그 아저씨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지은이 문득 물었습니다. 진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꼭 다시 만나야 하는 건 아니란다. 중요한 건 그 마음을 이어가는 거지. 어떻게요? 지은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내가 크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면 그것이 바로 그 마음을 잇는 거란다. 그럼 우리가 받은 친절이 계속해서 세상에 퍼져나가는 거지. 진호가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지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할아버지. 저도 꼭 그렇게 할게요. 수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어린 지은이 이미 중요한 삶의 가치를 배우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때로는 책에서 배우는 것보다 이런 실제 경험이 아이에게 더 큰 가르침을 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일 학교에 가면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 해줄 거예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좋은 이야기는 나눠야 하는 법이지. 진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지은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늘의 경험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귀여운 토끼 인형을 안고 누운 지은은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커서 그 아저씨처럼 될 거야. 그리고 할아버지처럼. 수민과 진호는 거실에 남아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달빛이 그들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어요. 생각해봐요. 당신이 40년 전에 심은 작은 친절이 이렇게 돌아왔다니. 수민이 감동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생은 참 신비롭지. 우리가 뿌린 씨앗이 어떻게 자라서 돌아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 젊은이, 민우라고 했나요? 그도 모르고 당신에게 그 말을 돌려준 거겠죠? 수민이 물었습니다. 그럴 테지. 그래서 더 특별한 일이야. 진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함이 묻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더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오늘의 특별한 인연을 축복하는 듯 했어요. 진호는 창가로 휠체어를 밀어 별을 더 가까이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빚지고 있는 거야. 받은 친절, 받은 사랑, 그리고 그것을 다시 세상에 돌려주는 것. 그게 삶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진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수미는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당신의 작은 친절이 이렇게 아름다운 순환을 만들어냈네요. 두 사람은 조용히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의 특별한 경험이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흔적을 남겼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은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질 것이고, 그렇게 작은 친절의 파동은 계속해서 퍼져나갈 것입니다. 사소한 도움의 손길이 끝없는 반향을 일으킨다. 진호가 다시 한번 그 문장을 읊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희망과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에게 돌아갑니다. 그날 밤 김진호의 집에는 특별한 평화가 내려앉았습니다. 한 조각의 케이크가 이어준 세 세대의 이야기가 달빛 아래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서민우도 오늘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특별한 만족감을 느끼며 잠이 들었을 테지요. 그렇게 사소한 친절의 연쇄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가정의 평화가 깃드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